어제 아침 제 진료실에서 한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70대 초반에 건강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울음을 멈추시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선생님, 손주가 놀러 오는데 나는 현관문 앞 계단 3칸도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창피해서 차마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올해로 의사 생활 21년째, 그중 15년을 오로지 어르신들의 무릎과 관절만 연구하고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도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며 확인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 때문에 걷기가 두렵고 계단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신 분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무릎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처음 몇 걸음은 다리를 질질 끌게 되고 식탁 의자에 앉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손으로 잡게 되고 버스 타려고 계단 올라갈 때면 뒤에 사람이 기다리는 게 미안해서 아픈 무릎을 억지로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도 많이 걸었네? 내일은 좀 쉬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 아닌가요? 주변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아프대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마이너스 당신이 몰랐던 무릎의 비밀. 제 진료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두 분의 환자가 오셨어요. 두 분 다 73세, 거의 동갑이셨고 체격도 비슷하고 평생 비슷한 생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A 할머니는 무릎 MRI를 찍어보니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뼈와 뼈가 거의 맞닿아 있을 정도였습니다. B 할머니는 엑스레이만 찍어도 연골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고 무릎 구조가 60대 수준으로 건강했습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지난 5년간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A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68세부터 쉬어야 낫는다고 생각하고 점점 덜 걷고 덜 움직이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B 할머니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68세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고 매일 저녁 10분씩만 천천히 걷는 습관을 유지하셨습니다. 단 5년, 딱 이 차이가 한 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 분은 아직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5년 후에 여러분 무릎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절망의 시작.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박영희 할머니 72세. 할머니를 처음 뵌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고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할머니 표정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걷는 건가요?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시장도 다녀오시고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만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하더니 걷다가 갑자기 힘이 풀려 넘어지신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대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무릎 모두 중등도 골관 저렴, 무릎 주변 근육량 40% 감소, 체중 7kg 증가, 혈액 검사상 만성 염증 수치 높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계단도 거뜬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주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무릎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릎 통증이 가져가는 건 단순히 걷는 능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의지 그 자체라는 것을요. 작은 변화의 시작. 저는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상태로는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8주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때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하지만 딸분이 옆에서 엄마, 그냥 한 번만 해보자. 8주면 돼. 이렇게 설득하셔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처방한 건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딱 4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앉기 전 발목을 30번 까딱까딱 움직이기. 둘째, 식사 후 절대 바로 눕지 않고 최소 10분은 서 있거나 천천히 걷기. 셋째, 하루 2번 황태국 달걀찜 두부 중 하나는 꼭 먹기. 넷째, 저녁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고 10초 버티기 10회 반복.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딸분이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손주가 할머니 힘내세요. 영상 편지를 보내주면서 할머니는 하루하루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무릎을 망가뜨리는 4가지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제 질문에 답해 보세요. 무릎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1. 최대한 걷지 않고 쉰다. 2. 파스를 붙인다. 3. 뜨거운 찜질을 한다. 4.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참는다.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무릎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을 걷고 계십니다. 제가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좋은 의도로 실천한 방법들이 오히려 무릎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착각, 이것만 고쳐도 여러분 무릎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착각 1. 무릎 통증은 나이 때문이다.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 같은 75세인데 한 분은 등산도 다니시고 한 분은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70대의 무릎 통증 원인,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30%이고 근육 감소가 45%이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25%. 보이시죠? 70%가 나이가 아닌 다른 이유입니다. 즉, 무릎 통증은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착각 2. 무릎 아플 때는 절대 안정이 답이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걷지 않으면 48시간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근육량 5% 감소, 한 달이면 근육량 20% 감소, 그리고 근육이 20%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2배로 증가합니다. 즉, 쉴수록 더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2주간 거의 누워만 계셨는데 다시 걸으려고 했을 때 무릎이 전보다 3배 더 아파졌다고 하셨어요.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심한 부상이나 급성 염증일 때뿐입니다. 만성 무릎 통증은 적절한 움직임이 약입니다. 착각 3. 파스만 붙이면 괜찮아진다. 파스는 통증을 숨길 뿐입니다. 파스의 원리를 아시나요?
시원한 느낌으로 신경을 속이고 통증 신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파스는 염증을 줄이지 못하고 연골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근육을 키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파스만 믿다가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게 움직여서 더 큰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스는 응급처치일 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착각 4. 무릎에 열 나면 무조건 따뜻하게 찜질한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 뜨거운 찜질을 하면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풀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올바른 방법은 초기 통증 붓기 열감 있을 때는 냉찜질 10에서 15분 하시고 오래된 뻣뻣함 굳음일 때에는 온찜질 10에서 15분분 하세요. 이 원칙만 지켜도 무릎 통증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사부 무릎을 되살리는 7가지 황금 습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되살릴 7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박영희 할머니를 비롯해 제가 직접 치료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게 뭐가 되겠어 하지 마시고 최소 4주는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아침 침대에서 발목 펌핑 30회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까딱까딱 30번. 이 간단한 동작이 밤새 굳어있던 무릎 관절액을 순환시키고 무릎 주변 근육을 깨워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무릎 통증이 확 줄었다고 하시는 가장 효과 빠른 방법입니다. 시간은 2~3분이며 효과는 대략 4주 후 아침 무릎 통증 60% 감소해요. 습관 2. 식사 후 절대 눕지 않기예요.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이게 무릎의 최악입니다. 식후 바로 누우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무릎 관절에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염증 물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식후 10분만 걸으면 관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염증 물질이 배출되고 혈당까지 안정됩니다.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집안을 천천히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식후 10분은 무릎을 지키는 황금 시간이에요. 습관 3. 의자에 앉아 다리 쭉 펴기 운동 10회 하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무릎 수술을 피한 환자가 수십 명입니다. 방법은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수평으로 들어 올립니다. 10초간 버팁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양쪽 각 10회씩. 이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연골이 아무리 건강해도 무릎은 아픕니다. 하루 한 번 아침이든 저녁이든 꾸준히만 하세요. 4주 후 계단 오를 때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습관 4. 저녁 10분 산책이에요. 하루 종일 걸을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주말에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액은 매일 새롭게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걷는 시간대는 저녁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무릎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은 1분 걷고 1분 쉬기를 반복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습관 5. 냉찜질과 온찜질이에요. 이건 꼭 정확히 알아두세요. 무릎이 붓고 열이 나면 냉찜질 하시고 무릎이 뻣뻣하고 굳으면 온찜질 하세요. 냉찜질하는 방법은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서 10에서 15분 하시되 하루 2~3회 하시면 붓기와 염증 감소해요. 온찜질하는 방법은
따뜻한 찜질팩 10에서 15분 하시되 하루 2, 3회 하시면 뻣뻣함 완화되고 혈액순환 촉진돼요. 절대 30분 이상 하지 마세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습관 6. 하루 2번 소화 잘 되는 단백질. 무릎 통증의 70%는 근육 부족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인데 60대 이상은 흡수율이 40% 떨어집니다. 따라서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추천 단백질로는 소화 잘 되고 단백질 풍부한 황태국과 완전 단백질 식품인 달걀찜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연어 그리고 그릭 요거트예요. 핵심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게 근육 형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습관 7. 통증 없이 1분 걷기와 1분 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걷기 방법입니다. 통증 없는 속도로 1분 걷기, 앉거나 서서 1분 쉬기. 이걸 5에서 10회 반복.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일반적인 걷기는 10에서 20분 연속으로 걸어서 무릎에 누적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간헐적 걷기는 무릎에 휴식을 주면서도 근육은 계속 자극하기 때문에 연골 손상 없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재활의학에서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5부 8주 후 기적 같은 변화. 박영희 할머니 기억하시죠?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그 할머니. 할머니가 실천한 건 7가지 중 딱 4가지였습니다. 아침 발목 펌핑하고 식후 10분 안 눕고 단백질 하루 2번 드시고 의자에서 다리 펴기 하셨어요. 단 8주 후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무릎 통증 75% 감소하시고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하시고 무릎 붓기 거의 소실되셨으며 혼자 외출 가능하시고 손주와 손잡고 걷기 성공하시고 체중 3.5kg 자연 감소했어요. 혈당 수치 개선되었고 수면의 질 향상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삶의 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뭐 할까? 고민하신대요. 예전엔 오늘도 무릎 아플까? 걱정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단 8주 만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15년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된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릎은 오직 습관만 기억합니다. 70세에 시작해도, 75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72세에 시작하셨고, 제 다른 환자 중 한 분은 79세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분도 지금 매일 산책하십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노력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아침 발목 펌핑이든, 식후 10분 걷기든, 의자에서 다리 펴기든, 하나만 시작하시면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면서 8주 후에는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무릎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에 새로운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무릎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걷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